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401k, 403B를 하면서 실수할 수 있는 점들 10가지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직장에 처음 들어가서 401k를 하고 계시거나 기존부터 하고 계셨더라도 혹시라도 본인에게 해당되는 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401k, 403B를 아예 안 하시는 것입니다. 회사에 매치가 있는 401k, 403B는 직장인,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퇴자금 마련 수단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1년에 19,500달러까지 저축 가능하시고요.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6,500달러를 더 저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매치를 포함한 1년 최대 저축 금액은 58,000달러가 되겠습니다. 트레디셔널 401k 같은 경우는 지금 절세를 하고 나중에 찾을 때 세금을 내게 되고요. 로스 401k 같은 경우는 지금 세금을 내지만 나중에 찾을 때는 별도로 소득세 없이 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회사 매치가 없거나 401k 플랜 자체가 좋지 않아서 선택권이 좀 더 많은 개인 IRA를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의료비, 교통사고, 집수리 등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실 때는 401k를 중지하고서 돈을 최대한 많이 가져오시는 옵션을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비상 상황이 아닐 시에는 401k를 반드시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401k, 403B를 하고는 계시지만 고용주의 매치를 최대치로 못 받는 것입니다. 플랜 디스크립션 그리고 401k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회사가 어디까지 매치해 주는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혹시라도 질문사항이 있으면 HR 인사과 혹은 401k 제공하는 회사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흔한 방식이 63 방식인데요. 내가 페이첵에 6%를 내면 회사가 여기에 반인 3%를 매치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회사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5%를 내면은 여기에 100% 매치를 해 주어서 5%를 주는 회사 역시 있습니다. 내가 투자하자마자 50% 혹은 이보다 더 큰 수익을 가지고 들어가는 셈이므로 매치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매치를 해주는 돈까지 최대한 투자를 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401k를 하고 계시는데 어느 펀드에 투자되고 있는지 모를 때입니다. 대부분 가입은 해 놓으시고 기본 옵션으로 그대로 놔뒀을 때인데요. 이럴 경우에 401k 회사에 따라서 나이에 맞는 타겟 데이트 펀드를 지정해 놓거나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가 아닐 경우에 캐시 펀드 혹은 가장 안전한 펀드로 100% 돈을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은행 이율 정도로 최소한의 수익이 나면서 돈이 안 불어나게 됩니다. 봉급의 일정 부분을 떼어놓아서 투자를 하였는데 원금에서 최소한의 이자만 붙으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이니까요. 반드시 본인의 투자한 돈이 어떠한 펀드로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너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때입니다. 투자를 하는 것이 겁이 나셔서 처음 하시니까 잘 모르셔서 고정이자를 주는 채권 펀드를 하시거나 배당을 잘 주는 배당주, 우선주 위주의 펀드를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요. 은퇴 시기가 다가오셨고 어느 정도 금액을 모아놓고 안정적으로 조정을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펀드가 맞을 수도 있는데요. 일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아직까지 은퇴 기간이 많이 남으신 분들은 90% 이상 주식 위주로 만들어져 있는 주식 펀드, 특히 운용 보수가 쌓은 인덱스 펀드 위주로 구성을 하셔서 장기적인 성장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펀드 위주로 구성을 하면은 그만큼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도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만큼 수익률이 높고 불안하는 금액 역시 많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나이와 은퇴 기간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셔서 어느 정도 공격적인 운영을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더욱더 이익입니다. 다섯 번째는 너무 이것저것 펀드를 섞어 놓았을 때입니다. 사회초년생 그리고 처음으로 직장에 들어가서 401k 베네핏을 받기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펀드가 많고 신기하고 다 좋아 보입니다.
따라서 인덱스 펀드도 사고 성장주도 사고 중소기업, 해외기업, 테마주, 채권 등을 막 섞어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펀드를 섞어 놓게 되면은 비슷한 종목이 서로 중복이 되게 되고요. 펀드 보수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상대적으로 봉급이 적은데요. 안 그래도 적은 시드머니를 분산할 경우 돈이 불어나는 것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처음으로 401k 시작 펀드를 하시는 분들은 펀드 하나만 선택하셔도 좋고요.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불안하신 분들은 2개에서 3개 정도로 운영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종목을 줄이셔서 포커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는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확인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401k 포워드 드리비는 봉급에서 일정 금액이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투자하기 때문에 처음 가입하셨을 때 설정을 잘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별도로 손이 가는 것이 없는데요. 그렇다고 그냥 신경을 쓰지 않고 방치해 놓으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설정한 퍼센트 혹은 금액이 페이첵마다 잘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매치가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매 분기마다 돈이 잘 불어났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펀드에 비해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내 포트폴리오 비교를 할 수 있으면 좋고요. 분기마다 그리고 연말마다 확인을 하셔서 수익률이 너무 낮다고 생각되시면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는 베스팅 스케줄을 모르고 계신 것입니다. 베스팅은 직원이 회사에서 일한 기간, 즉 근속 연수에 따라서 회사에서 매치된 금액의 일정 부분만 가져갈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베네핏이 좋은 회사는 첫 해부터 회사가 매칭해준 금액을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베스팅 시스템을 채택하는 회사는 1년에 20%씩 베스팅이 올라가도록 됩니다. 근속 연수가 5년이 지나야 이직 혹은 퇴사를 하였을 때 회사가 매치된 금액을 모두 가져올 수 있게 되고요. 전에 회사를 옮기게 되면은 20%, 60%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매치된 금액을 일정 부분만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베스팅 기간을 다 못 채우고 이직 혹은 퇴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별도의 선택권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달만 더 채우면은 다음 해로 넘어가서 베스팅 되는 퍼센트를 더 채울 수 있는 경우에는요, 이직 시기를 조금 더 고려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다니고 계시는 회사의 401k 베스팅 스케줄을 잘 알고 계시고 여기에 따라서 스케줄을 짜셔서 최대한 회사 매치된 금액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계획을 짜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는 이직 혹은 퇴사 후에 401k를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 혹은 계정을 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이직 후에 이전 회사에 남아있는 401k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별도로 추가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고 이전에 가지고 계신 401k 펀드가 괜찮은 경우에는 그대로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이외에 다른 회사들은 추가로 메인터넌스 피를 다달이 내도록 하거나 회사를 옮겼기 때문에 401k 회사와 연결된 다른 IRA 회사로 계정을 넘겨버립니다. 이럴 경우 불필요한 금액을 매달 지불할 필요가 없고요. 알지도 못하는 IR 회사로 계정이 넘어가기 때문에 본인께서 관리를 할 수 있는 회사로 롤오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회사의 401k로 바로 이전을 할지 혹은 개인이 관리를 하는 IRA로 가져올지 미리 계획을 세워놓으신 후에 본인의 상황에 맞도록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9번째는 401k 역시 로스 옵션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로스 401k 경우에 2006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1978년부터 시작된 기존 401k, 트래디셔널 401k보다는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회사에서 로스 401k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많은 회사가 트래디셔널 401k, 로스 401k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01k 플랜 설명과 웹사이트를 제공하셔서
옵션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회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봉급이 적은 경우에는 지금 세금을 미리 내는 로스 401k를 선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연봉이 높은 쪽에 속하거나 텍스 브래킷에 살짝 걸쳐 있어서 트래디셔널 401k를 선택하셔서 소득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시면 트래디셔널 옵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반 옵션 역시 가능합니다. 봉급의 10%를 401k로 저축한다고 가정하였을 시에 5%는 트래디셔널로 5%는 로스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맞벌이를 하는 경우는 내 401k는 트래디셔널로 배우자의 401k는 로스로 하셔서 양쪽의 장점을 둘 다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역시 가능합니다. 본인의 소득과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 옵션을 잘 체크하셔서 이를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는 60세 이전에 401k를 찾는 것입니다. 401k를 60세, 정확하게 말하면 50.5세 이전에 찾을 경우는 10%의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현 직장에서 60세 이전에 은퇴를 하셨으면 55세부터 찾을 수가 있고요. 401k 소유자가 사망을 하였을 시에는 배우자가 60세 이전에도 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시 401k 금액을 어느 정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군 복무 등의 이유로 60세 이전에 찾을 수 있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 사항에 속하지 않을 경우 60세 이전에 401k에 돈을 찾아서 쓰시면은 고생해서 모은 돈의 10%를 페널티로 내게 됩니다. 또한 트래디셔널 401k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소득세까지 발생할 수 있게 되니까요. 더욱더 그 부담이 커집니다. 은퇴 시기,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등을 잘 계산하셔서 페널티를 물지 않고 401k를 찾을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401k, 4드리비를 가지고 계시면서 잘못 사용할 수 있는 10가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401k, 4드리비 등은 소득이 일정한 직장인, 공무원이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입니다. 세금 혜택, 회사 매치, 플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투자 상품을 잘 고려해서 이 제도를 100%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